그리고 이 앞쪽에는 지금 서해선 복선 전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한참 건설되어지고 있고, 그 위쪽에 보면 이렇게 기차가 다닐 수 있는 선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벌써 다 만들어졌고요.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송산역이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.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풀려지는데, 그게 풀어졌을 때 환지로 풀릴 것인지 수용으로 풀릴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.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. 안녕하세요, 오픈마인드입니다. 현재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송산 그린시티 서해안 복선 전철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안쪽 그린벨트 내 쪽에 있는 곳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제 앞에 펼쳐진 이런 아름다운 옥새가 겨울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햇빛에 반짝이며 부딪혀서 빛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장관이고, 저 하늘 쪽에서는 기러기가 울면서 다니고 있네요. 보이는가요? 이런 장관이네요. 정말 멋있고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. 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 앞쪽에는 지금 서해선 복선 전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한참 건설되어지고 있고, 그 위쪽에 보면 이렇게 기차가 다닐 수 있는 선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벌써 다 만들어졌고요. 이렇게 가교를 만들고, 또 앞쪽에 보면은 뚝을 만들어서 저 앞쪽에 가면 이런 가교를 지나서 뚝을 만들고 있는 이런 현장들입니다. 현재 2022년까지 이게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서해선 복선 전철 같은 경우에는 송산역을 시작으로 해서 송산역이 차량 기지역입니다. 그리고 이 송산역 같은 경우는 그 위쪽에 국제 테마파크역이 또 계획이 되어 있어서 더 위쪽은 신안산선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.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이까지도 올 수 있는 한 40분 안쪽, 35분에서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끔 그런 신안산선과 연결되는 연결선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송산 그린시티에 있는 송산역입니다. 그래서 그 송산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바로 화성시청역이 한참 만들어지고 있고요. 그 아래 향남역, 그리고 안중역, 그리고 인주, 합덕 뭐 이런 식으로 홍성까지 이어지는 이 서해선 복선 전철 같은 경우에는 250km로 달릴 수 있는 엄청난 빠른 선이에요. 거의 뭐 SRT, GTX급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서해안 복선 전철이기 때문에 향후 서해안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,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,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획기적인 전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자, 이렇게 송산 그린시티 내에 송산역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 현장을 좀 찾았습니다. 눈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공정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. 공기도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. 2년 안쪽이면 충분히 개통이 돼서 사용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위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시동남길이라고 있는 그 도로와 만나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거기서 바로 송산역까지 같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송산역이 만들어지는 그 안쪽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와 또 연결되어 있어요. 그 안쪽은 상업지구로 다 구성이 돼 가지고서 도시계획이 다 나와 있고, 그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입니다.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들은 다 그린벨트입니다. 이 그린벨트로 만들어져서 문월이나 시리 이쪽은 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하는데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쪽 길 같은 경우에도 그 남양 소로 쪽에서부터 연결이 돼 가지고서 송산역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획된 도로가 있습니다. 그 계획된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바로 송산역까지 갈 수가 있어요. 현재 외길입니다. 차량 한 대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외길로 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.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길이 넓혀지는 계획도로가 이미 다 나와 있고요. 그쪽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송산역까지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도로가 바로 이 주변의 도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가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모든 파견 인력들이라든지 어쨌든 송산 역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향후에 이 길이 크게
개선이 되고 넓혀진다면 이 길 쪽으로 가지 않을까, 그리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송산역에서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까지는 10분이 되지 않습니다. 차를 타고서 10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통로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리라 확신하고요. 자,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땅이 바로 이 주변 땅이에요. 그린벨트라고 해서 풀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린벨트는 통상적으로 제가 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경험에 의하면 참 투자가 망설여지는 땅이 그린벨트 땅인데, 그린벨트라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사지 말라, 절대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사지 말라, 이런 얘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. 단지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원칙이 절대농지 같으면 잘 안 삽니다. 그런데 신도시가 개발되는 아주 접경 지역에 있는 절대농지,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큰 길에서 붙어 있는 그런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가 좋은 그런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큰 도로가 만들어지고 큰 도로의 주변에 붙어 있는 절대농지는 농가 창고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고로 만들어지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대농지의 가치가 있는 거고, 산업단지나 신도시에 붙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저는 투자를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. 아무리 싸더라도 농사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따가 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돈을 묶여지는 그런 땅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, 그리고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풀려질지 안 풀려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사실은 깊어지는 부분이죠. 뭐 송산역이 생기면 그 주변엔 다 그 반대편 있죠.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반대편 땅들은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전화가 와서 많이들 문의하셔. 이분이 풀려지느냐 안 풀려지느냐. 저는 당연히 풀려진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송산역이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.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풀려지는데, 그게 풀어졌을 때 환지로 풀릴 것인지 수용으로 풀릴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. 대체적으로 보면 그거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이건 풀어집니다, 안 풀어진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땅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환지로 풀어졌을 때 간보율이 보통 49대 51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그러면 굉장히 좋죠, 그 정도 간보율이면. 그런데 그게 진짜로 환지로 될지 안 될지 이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이 깊어지는데, 나중에 수용이 되더라도 수용가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용가는 또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뭐 공시가로에 뭐 몇 프로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. 예전 같으면 공시가에 150% 정도 받는다, 1.5배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실제적으로 제가 수용 당해보고 또 뭐 감정평가사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주변에 그 팔린 시세입니다. 그 시세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겠지만,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세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기획부동산에서 산 그런 땅 같은 경우는 평당 뭐 절대농지를 막 250, 300 샀다, 이거는 인정이 될 수 없는 부분이겠죠. 자, 그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린벨트라도 풀려질 수 있는 위치, 그리고 풀려졌을 때 수용이 되더라도 싸게 사서 수용가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지 같으면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어쨌든 그린벨트는 지금 바로 사가지고 바로 내일에 팔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10년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이 주변의 땅들, 그리고 높게 사지 마시고 지가가 좀 낮은 땅들, 도로가 만들어지는 계획도로에 될 수 있으면 붙어 있는 땅들, 그런 것들을 노렸다가 사셔야지, 그냥 길도 없는 맹지를 갖다가 싸다고 무조건 사고 이런 것보다는 계획대로에 잘 붙어 있고 나중에 풀려졌을 때 어떤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땅을 산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늘은 제가 절대농지에 대해서 또 그린벨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. 정말로 고민이 많이 깊어집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되고요. 그래서 좀 저렴한 땅,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땅이 현 시세보다 저렴하고 또 역세권이고 이런 땅들만 삽니다. 그렇지 않으면 저는 거의 손을 대지 않는 투자 방식을 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보이는 이렇게 쭉 따라서 서해선 복선전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. 저 앞쪽에 굴삭기도 있고 뭔가 뚝이 있죠. 좀 당겨 볼게요. 네, 여기가 바로
이제 송산역이 만들어지는 그 가까운 곳입니다. 경계선이라 보면 됩니다. 그 끝에 남측으로 끝에 경계선이 바로 이 뚝이 만들어져 있는 이쪽입니다. 네, 여기입니다. 아까 좀 전에 여기를 갔다 왔거든요. 그 위에서 바라보니까 공사가 한참 진행되어 가고 있고 1년 한 6개월이면 충분히 다 역사가 다 만들어지고 개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 그린벨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, 투자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잘 결정이 되면 또 좋은 성과도 낼 수 있는 동전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 땅이 바로 이 그린벨트다라는 생각을 오늘 전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